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를 맡게 된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배우는 장애, 6번째 이야기는 장애 당사자가 들려주는 정신장애입니다. 6번째 이야기는 강돈수 센터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정신장애자립센터 강돈수 센터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신장애 당사자입니다. 네, 정신장애 당사자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정신장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신장애는 조현병, 조현정론장애, 양극성 정론장애, 반복성 우울장애로 진단된 경우에 한해서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 이후에 호전의 기미가 없을 정도로 고착됐을 때 판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년마다 재판정을 받아야 되고 정신장애 판정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재판정 받는 것이 힘들어서 생긴 어려움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힘들죠. 장애 판정 받은 사람들은 나라에서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장애 일자리로 해서 사회에 조금씩 할 수 있는데 장애 판정 못 받는 경우는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애 판정 못 받다고 그 사람이 증상이 경미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참 애매한 것이, 그래서 먹고 살려면 비장애인처럼 일반 사회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사회생활 전반에 어려움이 발생이 많이 합니다. 지속적으로 일을 못 하시는 분이 많고, 그러면 또 경제적 어려움이 동반하고 사회에서 더 고립되어 가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된 기준이 마련되어서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센터장님은 직장에서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재활병원 영양과에서 10년 정도 일했었고, 그리고 장애 일자리 사업으로 우체국에서 1년 정도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게 동료주행과라는 그런 게 있는데, 고용노동에서 하는 중증장애인 양성과장에 참여하였고, 금정장애인 자립센터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럼 센터장님께서는 일을 하시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약을 먹다가 이제 주위에 이제 동료들이 그 약이 뭐냐 물어보면 비타민이라고 숨기고 숨기도 안 되면 약을 거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또 증상이 또 나타나고 또 병원에 가야 되고 이것들이 반복되는 것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애 일자리로 들어갔지만 신체 사용이 자유로우니 일을 과하게 시키면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일을 과하게 하면 더 마음이 힘들게 되고, 힘들다고 생각하면 왜 힘드냐고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나는 몸은 자유롭지 마음은 힘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센터를 개소하셔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센터를 개소하시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중증장애인 동료주행 활동을 하면서 경험하면서 이제 정신장애에 위한 센터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부터 준비를 하다가 2020년도 4월에 정신장애 당사자 중심으로 하는 단체를 개소하게 됐습니다. 센터가 위치한 곳이 중구인데 여기가 정신장애인을 위한 조례를 최초로 발의한 곳이고, 그리고 그 상징을 감안해서 중구에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부산 중구에서 그 조례가 최초로 발의한 곳이라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정식 명칭이 부산광역시 중구구미 정신건강 증진 및 피해 방지 조례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조례들이 많이 발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센터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나요? 정신장애인 당사자 자문을 하고 있고, 연극 모임, 그리고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장애 작가가 그린 굿즈 제품 제작을 통해서 정신장애 당사자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 진구에 있는 3장애 자립센터와 연계하여 정신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형태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활동하시는 분이 센터장님 한 분이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신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저 한 명이 상근자로서 활동하고 있지만 더 채용할 수 있으면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고, 근데 이게 정부로 지원을 못 받고 있으니 사람을 채우는 것도 많이 힘들고 활동도 힘듭니다. 센터 근무도 임대로 회원과 가족들의 자부담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시의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지자체 지원받는 정신장애 자립센터는 서울, 마포, 송파 세 곳으로 정도로
하고 있고, 이에 경남, 창원, 광주 등지에서는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이 사회로 나와 활동해야 관련 정책들이 요구에 활발히 할 수 있을 텐데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예산이 지원된다면 정신장애인 인권 신장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법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실제로 장애인 당사자들의 혜택에 돌아가느냐 아니냐고 보는 관점이 많습니다. 10년 전이나 똑같은 게 많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 시민들도 인식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한 번씩 조현병 환자가 사건을 일으킨 뉴스가 나오면 이때까지 했던 인식개선 환경들이 모두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취직하고자 했던 곳에서 고용을 해지해 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내가 한 게 아닌데도 일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괜히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무조건 나쁜 시선을 바라보지 말고 저희를 겪고 판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 사회에 함께 하고 싶은 보통 시민이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장애인이 보통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이 아닌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